네, 그럼 이제 빨대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로우 부분만 그려서 연결해주면 펌프 에센스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2주에 걸쳐서 그려봤는데요. 아마 이거는 10주, 11주 차 정도에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빼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로우 그리는 거 볼 거고요. 스트로우는 일단 폴리라인에서부터, 직선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직선을 요 리빌드 커브 재생성이라는 기능으로 곡선으로 만들 거고요. 그 곡선을 다시 여기 파이프로 둥그런 빨대 모양으로 끝이 막힌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쉘로 구멍을 뚫어서 완성을 시키는 건데 사용할 툴은 총 4개죠. 폴리라인, 리빌드, 파이프, 쉘. 요거 4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라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한 빨대는 그래도 한 여기에서부터는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드 스냅을 켜가지고 클릭하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한 요 정도까지 뿅 클릭해 주시고 엔터 하면 여기에 두 번째 거겠죠. 요만큼이 선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의 길이로 그려놨고요. 얘를 이제 리빌드로 곡선을 만들 건데요. 이 리빌드가 뭐 하는 애냐면 제가 옆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리빌드, 아이고, 제가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ESC 좀 할게요. 네, 리빌드, 요거 클릭 완료되면 엔터키 했을 때 앵커점, 우리 여기 포인트가 지금은 1개, 2개, 양 끝에 2개가 있는데 점 개수를 몇 개로 만들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보통 한 5개로 놓고 합니다. 차수는 무조건 3으로 해주세요. 1차수, 2차수, 3차수까지만 라이노에서 표현이 가능한데 3차수로 해야 곡선이 가장 잘 표현이 돼요. 2차수로 하면 곡선이 되긴 되는데 꺾인 듯한 느낌. 그리고 1차수는 곡선이 안 되고요. 그래서 3차수로 해주시고 확인하시면요. 이제 얘를 클릭하고 지워야겠다. 요거 클릭하고 F10 해주면 2개예요.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거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리빌드 시킨 거 요렇게. 그래서 점 클릭해서 이렇게 자 3차수는 1, 2, 3, 3개에서 요만큼 얘를 기준으로 꺾이는 선을 만드는 걸 3차수라고 해요. 얘도 뭐 이렇게 얘도 요렇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끝에만 살짝 휘어지게 만들고 여기는 그대로 일자로 두려고 합니다. 끝에만 꼬부라지게. 자, 우리가 그려놨던 애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리빌드를 누릅니다. 점 개수는 5개 해주시고 차수는 3차수에서 확인해 주시면 얘는 지워도 밑에 얘가 깔려 있고요. 지금 점 5개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면 F10 누르면 포인트가 다 보이게 될 거고요. 끝에를 클릭하면 스케일이랑 네모, 연두색 네모 보이시죠? 겹쳐있기 때문에 자꾸 수치를 적으라고 할 거예요. 수치는 이렇게 적은 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두시고 아직 이거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 걸 잡아요. 얘를 이렇게 밀어요. 그럼 이제 얘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살살 다듬어서 요런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자선이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끝에만 힐 수 있게 점 2개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폴리라인 썼고 리빌드 썼고 이제 파이프로 네, 빨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꽉 들어차야 되죠. 딱 맞아야 되죠. 딱 안 맞으면 헐거워서 뽕 빠져버릴 거예요. 여기 길이를 잴 건데 우리 옵션바 위쪽에 보시면 선형치수라는 게 있어요. 선형치수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띵 잡아보면 0.90. 저는 0.90인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로 치수 재시고 우클릭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솔리드에서 파이프, 레일은 이걸 선택하고 0.9 엔터 해서 끝 반지름 0.9 엔터 해서 다음 반지름 지정하지 않으려면 다시 엔터 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0.9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퍼스펙티브 갔을 때 이런 빨대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막혀 있죠. 빨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거 아까 우리 구멍 뚫는 거 했었어요. 여기 솔리드 도구에서 쉘 처리 토출구할 때 뚫었었죠. 뿅 눌러주시고 아랫면을 클릭하시고 이거 윗면도 클릭하시고 이거 두께는 제가 왜 0.2라고 했냐면 얇아야 돼서 이거 0.7 정도로 이렇게 하면 구멍 되게 쬐꼼 요만큼 뚫리겠죠? 왜냐하면 전체 얘의 길이가 0.9였는데 이만큼 0.7을 남기려면 구멍이 0.2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0.2 정도로 했는데 0.1? 0.1 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0.1이면 괜찮긴 하겠는데 필렛을 못 넣겠죠? 0.05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냥 0.2로 해서 필렛을 0.1로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 이 정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되셨고요. 얘까지 해서 완성할게요. 0.1로 해서 여기 됐고요. 밑에도 우클릭해서 다시 메뉴 그대로 불러온 거예요. 다시 클릭하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만큼 다시 잡아서 엔터 하시면 스트로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스트로우 해주시고 얘도 여기로 개체 레이어 변경 해주시고 끄고 이제 하나씩 켜볼게요. 본통에 펌프에 토출구에 펌프 토출구에 액체에 뚜껑. 자, 우리 다 지금 모양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뭐를 안 했냐면 여기 막힌 거 아세요? 얘 따로여서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는데 얘만 형태가 있어서 이리 와. 여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를 이제 뚫어 볼게요. 차지팝 마무리 차지팝까지 할게요. 차지팝 눌러주시고 원래 서피스 클릭하고 엔터 빠져야 될 거 클릭하고 개체 삭제 아니요 엔터.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놓고 보시고요. 얘를 렌더링까지 해놓고요. 펌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빼주셔야 되죠. 여기가 막혀 있어요.
다시 차집합 엔터, 요거 엔터 해주시면 여기가 잡혀요. 그리고 딜리트로 여기 삭제해 주시면 뽕 뚫려서 회색이 보여지죠? 여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해 주실 거 다 결합하고 따로 있으니까 되셨고 되게 잘 나왔죠, 모양?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제출을 위해서 요거 하나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8주차에 저장을 해둘게요. 펌프 에센스 완성이라고 해서 하나 저장을 하고 뚜껑 하나 빼놓을게요. 뚜껑을 이렇게, 그리고 뭐 바닥에 놓고 싶으시면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 그러려면 프론트로 가셔서 아래로 정렬을 해서 얘랑 똑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 더 바닥으로 0 엔터 해주시면 바닥의 정렬이 완성됐고요. 볼까요? 요렇게 됐죠? 이대로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뚜껑 위치 조정한 것도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펌프 에센스 뚜껑 이동 완성 해서 하나 더 저장할게요. 자,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3D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일러스트레이터는 3D를 구현하기에 그렇게 막 훌륭하게 적합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한 3D들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우리가 쓰는 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 리볼브라는 기능, 로테이트 요 세 가지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기말고사 때 화장품이랑 이런 거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라이노가 없을 때 간단하게 3D를 구현을 해야 할 상황이 올까봐 나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익스트루드 맵을부터 볼 건데 요거를 만들 때 필요한 패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피어런스라는 패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이 부분에 없다면 메뉴바 윈도우에는 모든 패널이 A부터 알파벳 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2D 패션 디자인 할 때. 어피어런스는 A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단축키는 Shift F6이고요. 자, 그럼 익스트루드한 맵을부터 볼 건데 도형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빼고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자, 이거를 검정색 화살표 전체 선택 툴, 셀렉션 툴, 단축키 V 얘로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 일러스트는 뭐 이렇게 잡든 상관없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펙트에서 3D에서 익스트루드 앤 맵을 뿅 눌러볼게요. 자, 그럼 뭔가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프리뷰 체크하시면 바로 입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높이가 생긴 거죠. 이 높이는 뎁스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뎁스 클릭 뿅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지금 이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길이가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줄일 수도 있고요. 엄청 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필렛 같은 거는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얘로 방향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 캡을 막은 거, 우리 캡으로 앞에 막아줬었죠. 뚫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익스트루드 할 때 솔리드 예스 뭐 이런 거 안 하면 여기 이렇게 뚫렸죠? 그래서 캡 막았었어요. 그 기능이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다른 데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그 친구들은 아예 3D로 가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배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패션을 위해서 일러스트를 배운 거고, 지금 제가 다른 곳에서 하는 친구들은 3D로 가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하는 친구들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 과정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좀 익히고 나서 3D로 넘어가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린 2D 패션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3D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 기능 다 나가고 모이고 나가고 하는 그런 간단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뭐 마야로 간다든지 맥스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영상 쪽에서도 또 3D를 다루는 친구들은 시네마 4D, C4D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튼 얘를 이렇게 뚫어줄 수 있고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높이 좀 조절을 할게요. 왜 했냐면 지금 빛이 여기에 있죠? 얘를 돌렸을 때는 빛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빛을 좀 보이게 했고 요거 베블 형태를 보시면 클래식 챔퍼 준 것 같은 효과인 거예요. 원 안에서 다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면 이 챔퍼 사이즈가 원 안에 들어와서 얘는 좀 늘어나도 되는 거 이런 느낌 챔퍼를 넣은 느낌이고 컴플렉스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짝 빛나고 있는 건 서페이스를 플라스틱 쉐딩으로 나서 그렇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노 쉐딩, 이건 근데 사실 별로 입체처럼 보이지 않아서 잘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디퓨즈 쉐딩은 반짝이는 거 없이, 그리고 플라스틱 쉐딩이 이렇게 반짝.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요, 모어 옵션이라고 있어요. 모어 옵션을 열어보면 이 빛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되는데 크게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빛 정도만 조절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맵아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맵아트를 보시려면 심볼 패널을 봐야 되는데 잠깐 제가 OK를 해볼게요. 심볼. 저 맵아트는 심볼에 있는 걸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키샷에서 뭐 사진이나 라벨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꽃도 있고 이렇게 잉크가 터지는 이런
모양도 들어있죠. 스플래시도 들어있죠.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3D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수정할 때는 어피어런스 패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선택을 꼭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여기를 뿅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수정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얘가 모든 게 풀린 게 아니라 그냥 프리뷰가 꺼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맵아트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 패널 심볼에 있던 애들이 들어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서페이스가 5면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조각들마다 면의 개수는 달라요. 지금 이거 보면 뿅 여기라고 하죠. 뿅 세 번째 페이지 여기래요. 뿅 여기라고 나옵니다. 그럼 4번이나 4번 정도의 뭘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4번에다가 꽃 하나를 넣고 여기 조금 보이죠? 왜냐? 진한 회색은 뒷면이에요. 그리고 일로 가면 잘려요. 이 정도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볼을 하나씩 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반절 잘리게 하고 여기 반절 잘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한 면의 심볼은 이렇게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기둥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얘는요, 컨트롤 Y 외곽선 보기를 하면 여전히 동그라미 상태고요. 이거는 그냥 미리 보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난 얘를 이대로 뭐 확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시켜주시면 이제 확정이 돼서 얘는 이대로 3D 오브젝트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좀 넣어놓고 이제 작업을 할게요. 이것이가 익스트루드 앤 베블입니다. 자, 그러면 리볼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그려가지고 입체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리볼브를 봐야 되니까 동그라미를 가위로 클릭해서 잘랐어요.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구의 형태가 나옵니다. 요것도요. 선택하고 이펙트 3D 리볼브 선택하신 다음에 프리뷰.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이 되지? 레프트 방향으로 돌았어요. 라이트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돌려봤자 지금 계속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아직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 노 쉐딩, 디퓨즈 쉐딩, 플라스틱 쉐딩 이렇게 있고 맵아트 눌렀을 때 면은 한 개, 두 개인데 여기 빨간 테두리를 자세히 보시면 1번일 때는 가장자리까지 빨간 선이 꽉 채워져 있고요. 2번 선일 때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안쪽 면 있죠. 안쪽 면에 그려져서 심볼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60도 회전을 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이 안쪽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안쪽에 심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웹아트를 1번면, 2번면일 때 2번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에다 놓고 넣어주시면 되고 이게 저는 지금 1번이 바깥면인데 어떤 분들은 또 2번이 바깥면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잘 봐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이거의 바깥면 여기에 그려져서 안 보이고요. 여기다 놔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수정하시려면 반드시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3D 리볼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없어진 게 아니라 프리뷰가 꺼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수정을 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원 기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을요. 잘라서 회전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 0점에서 요거 기준축으로 회전했죠. 그래서 여기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비교할 것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뚫렸고 얘는 딱 맞았어요. 비교를 해보고 사각형에서 자른 거, 그냥 펜으로 그린 거, 펜으로 그리다 실수한 거 이 경우에요.